안녕하십니까. 1041 이태균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DNA 탐구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분자 생물학과 바이오마커라는 주제로 이 탐구를 정했고요. 탐구 주제는 화학 분자의 생물학적인 사용 원리 및 방안이고, 분자 생물학과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탐구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것은 분자 생물학이고,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화학 생명과학 등 여러 과학 분야들을 주제로 탐구하면서 관련 분야의 책을 읽으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 분자가 실제로 생명 분야에 있어서 잘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분자 생물학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이용한 기술의 장단점과 분자의 화학적 특성이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 원리를 파악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분자 생물학은 넓은 의미에서는 분자 수준에서의 생명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생명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규명하는 생물학의 분과, 좁은 의미에서는 어떤 유전 물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단백질로 변화하는지 규명하는 생물학의 분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자 생물학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다양한 것들 중에서 멀다고만 느껴지는 타기술과는 달리 차별점이 있는 바이오마커, 즉 생물학적 상태나 질병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한 분자나 특성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분자 생물학적 기법을 처음으로는 DNA 또는 RNA의 추출부터 시작했는데요. DNA 추출을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원칙적인 것은 유핵세포에서 세포막, 핵막, 단백질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사용한 후 핵산을 단백질과 분리 추출하기 위해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염의 존재 하에 에탄올에 칩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DNA 추출의 시료는 핵에 있는 세포나 혹은 추출한 DNA가 4도 또는 동결 상태로 수십 년간 보관하여 연구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NA 매핑입니다. 제한 요소는 DNA의 가운데 절단하는 내핵산 분해 요소 중의 하나이고, 세균이 가지고 있는 효소로서 세균에 침입하여 기생하는 박테리오파지의 유전자를 절단 분해하여 자신 DNA를 반응화하는 효소입니다. 또 서던 블롯은 DNA 샘플에서 특정 DNA 서열을 검출하기 위해 분자 생물학과 사용되는 실험 방법인데요. 서던 블롯은 전기 영동으로 분리된 DNA 조각을 필터막으로 옮기고 탐지 모성화에 의한 조각 탐지를 결합합니다. 다음은 DNA 클로닝과 절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DNA 클로닝이란 DNA 클로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특정 DNA를 선택적으로 클론화하여 복제 증폭할 수도 있고요. 그 성상을 알기 쉽게 한 것이 바로 DNA 클로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NA 클로닝을 위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먼저 DNA를 절편화하고 절편화된 DNA를 클론화시키고 매개체와 DNA를 전달할 수 있는 숙주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DNA 절편화는 플라스미드 벡터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이를 이용할 때 BNA와 플라스미드를 이용한 효소로 자르고 리게이스로 제조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조합된 플라스미드 DNA는 숙주세포인 대장균에 주입되게 되는데요. 여러 반복들이 사용되면서 이 과정을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이오마커입니다. 바이오마커는 단백질이나 DNA, R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하여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생명체의 정상 또는 병리적인 상태나 혹은 약물에 대한 반응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암을 비롯해 뇌졸중, 치매 등 각종 난치병을 진단하기 위해 효과적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 안정성 확보는 물론 비용 절감까지 효과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분류입니다. 바이오마커는 혈중 포도당과 같이 저분자 물질에서 단백질이나 특정 핵산 같은 고분자 물질까지 다양합니다. 단일 생체 분자 외에도 생체 분자의 조합 또는 그들의 패턴이나 프로파일 등도 될 수 있습니다. 혹은요, 혈압이나 체온 같은 생리학적 물리량도 넓은 범주의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는 미래 산업 기술 분야의 사침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정밀 분석을 통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일을 수행하고 삶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며 특히 암과 같은 만성성 질환의 예측과 예방에 중요한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결론 알아보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정을 통해 화학 분자가 생명체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생체 시스템의 조절과 반응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화학 분자는 세포 내 신호 전달, 단백질 기능 조절, 그리고 생화학적 경로의 활성화 등 중요한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화학 분자가 특정 분자와 결합하여 세포의 특정 반응을 유도하는 그 원리가 흥미로웠고, 이는 생물학적 시스템이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탐구를 하며 궁금했던 점은 각 화학 분자가 특정 생화학적 결로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체 내에서는 무수히 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특정 분자가 정확히 어떠한 경로에 작용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방대한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이와 함께 느낀 점은 생명체 내 화학 분자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분자 수준에서의 작용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면 연구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분자 간 상호작용을 관찰하는데 고가의 장비와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를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분자 생물학 연구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 분자 생물학 연구가 생명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탐구와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10418 이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